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시험을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도 귀가 있는지라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좀 접했는지에 대한 체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5시까지 그 이의 신청 마감란 그걸 끝까지 보고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악하려고 그걸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봤는데 결국엔 그런 거더라고요. 저가 느끼는 바는 상대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에 좀 쉬웠기 때문에 점수를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올해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시험 또는 재작년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점수랑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낮게 나오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것도 맞게 해주세요, 저것도 맞게 해주세요 라는 글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파이라고 표현할까요? 전체적인 빈도율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그 분포도가 조금 이렇게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체감하시기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쟤도 못 풀고, 즉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나의 문항을 맞춰내는 문항이 별로 없구나 라는 느낌들을 좀 많이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인 파일을 놓고 보면 소위 말하면 지엽적인 문항이라고 관련되어 있죠. 그 지엽적인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한 3점 정도 많았어요. 네. 저도 굉장히 관대하게 이거는 선생님들이 틀리겠구나, 이거는 선생님들이 틀리겠구나 라고 해서 나름의 관점으로 13점, 대략 한 13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도 계속 이따가네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그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10점이었어요. 그러면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70점이잖아요. 그럼 올해는 67점인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3점이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분포도가 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조금 더 체감하시기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답이 이거다, 정답이 저거다 라는 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이걸 해드리는 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말처럼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 이거는 몇 년도 기출과 관련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2차 준비에 매진한다 또는 매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이 강의를 듣건 듣지 않건 간에 관계없이 2차 준비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무조건 준비하셔야 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즉 점수가 어떻게 배점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무조건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됐나요? 됐어요? 네. 자,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저께도 제가 계속 봤지만 이거 맞게 해주세요, 저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다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다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즉 인지하고 나면 내가 쓴 답이 그렇게 오답이 아니구나, 내가 쓴 답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개의치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거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유사 답안으로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시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 문항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거는 채점위원들이 유연하게 채점을 해줄 거니까 그건 어떻게 채점이 될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글을 통해서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채점 방식에 대해서 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들. 채점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제위원이 공동으로 확정한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이에요. 이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건
출제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신 모범 답안, 즉 의도한 답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한 사람의 답안지를 3명 위원이 죄송합니다. 3명 위원의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독립적으로 채점을 한대요. 그렇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한다는 말이고요. 평균을 최종 점수로 부여합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틀렸어, 토시 하나 틀렸으니까 내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의신청란 어제 하셨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만 그건 이의신청이 아니에요. 맞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어쨌건 소중한 의견들 되게 잘 읽었는데 이의신청란 제도 있었고 가채점해서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에 제시되지 않는 유사답안을 출제위원들이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을 뭐 한대요? 수정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렸다고 해서 나 이 문제 틀렸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쵸? 예. 그래서 3차례 가채점 절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점 도중에 채점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유사답안이 나타날 경우에 채점위원이 공동으로 검토한 다음에 타당한 경우에 채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자에게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1차와 관련되어 있는 걸 내려놓으시고요. 2차 준비에 매진하시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는 건 이건 법령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공개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한답니다. 네, 뭐 여기서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뭐 어쨌건 그렇게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채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떠도는 소문들에 의하면 선생님들께서 그쵸? 나는 뭐 A라고 썼어. A라고 썼어. 나는 B라고 썼어. 근데 그 토시 하나가 틀렸어. 라고 뭐 이렇게 제시한다고 할게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쵸?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도가 맞냐, 뭐 신사가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2명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1명 쓰고 잘못된 점 쓰고 또 1명 쓰고 잘못된 점 쓰든지 아니면 2사람을 쓰고 각각의 잘못된 점을 쓰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확하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 괜히 불필요하게 논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논란이 가정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점위원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이런 분석들을 선생님들은 전혀 안 하십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교육학은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총 35점.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저는 여기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평가하고요. 통계하고요. 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통계라고 하는 거는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서 35점 정도 출제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학은 45점 출제해서 총 80점 만점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올해 시험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의 배점이 되게 높았어요. 자, 그럼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쵸? 개정되는 첫 해에는 분명히 이 배점이 높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래서 여지없이 세 문항 나왔고요. 9점을 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올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수 이론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그렇죠?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중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여기에서 변별이 좀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됐나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스럽게도 한국체육사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어쨌건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고 요렇게 하나 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나 보면 거의 대부분 10점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전히 비율은 맞춰서 출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역학. 그쵸? 그쵸? 자, 역학 몇 문항 냈는지 봐봐요. 3문항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대표격으로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건 3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3문항이 모두 다 어려웠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학 못해요. 나 역학 잘 못해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역학을 다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문항 중에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2문항 정도는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공부를 해내셨다면 제대로.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리고 한 문항 정도는 뭐 어렵다고 손 칩시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진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그냥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거 못한다고 막 그냥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강사된 입장으로서 또는 기성세대된 입장으로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루 분배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이 잘 못하기 때문에 즉 본인이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수준이 좀 낮다라고 역학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노라니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출제 배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학은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내용학은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도 그쵸?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합이 얼마입니까? 네, 13점이죠. 작년에는 이게 10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10점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엔 3점이 더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건 제 나름대로 굉장히 관대하게 이건 모르겠다. 저것도 못 맞추셨겠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빼자면 몇 점이 우리가 기출의 근거에서 출제한 문항이냐면 67점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1차 합격선이 몇 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다 틀린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걸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67점 정도는 충분히 맞춰낼 수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67점이라는 점수가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작년 재작년 시험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체감으로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쉬웠기 때문에 67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실수해서 손 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2에서 한 3점 정도 틀렸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맞출 수 있는 건 그쵸? 64에서 65점 정도는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13점 중에 몇 점 맞았으면 더 좋겠죠. 그쵸? 그러면 그냥 평균해서 한 64.5점이라고 합시다. 네. 됐나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65점을 포커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런 문제는 어저께도 제가 출제위원분하고 잠깐 출제위원이셨던 분, 과거에 들어가셨던 분과 공교롭게도 이렇게 어떻게 좀 제가 질문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좀 드렸었는데 그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뭐 톤을 다는 건 아닙니다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항이 아닌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볼까요? 제가?
두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네, 같지 않죠.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수준이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이건 아예 모르는 문항이에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 문항이에요. 13점. 됐습니까? 됐어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1차 합격선이 몇 점 정도 될지. 됐어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건 이 문항과 이 문항은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문항이었지.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점수를 우리는 맞출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67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뭐에 근거해서 낸 문제입니까?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기출을 변형하거나 또는 기출에 있는 문제 또는 기출에 있는 정답을 그냥 그대로 다시 제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거 강론서를 봐야 하는가? 강론서 당연히 봐야죠. 강론서를 안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학원 교재에 있는 걸 어떻게 공부해요? 학원 교재는 말 그대로 가이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작성을 많이 해준다고 손치지만 선생님들께서 요구하는 건 또 그런 거잖아요. 얇았으면 좋겠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얇고 모든 거를 다 집어넣기에는 불가능해요. 어쨌건 그래서 관련이 없는 문항은 총 13점을 출제했다. 대략입니다. 대략.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감히 저 따위가 올해 시험에 대해서 아이고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올해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감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그렇죠? 3점이 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67점 정도를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타당도가 낮은 문항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놓았고 모르는 문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점이 더 추가가 됐고요. 더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졌던 건 이거 같아요. 그 분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2교시 1번부터 3교시 11번 문항까지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툭툭툭툭툭 네 이렇게 껴서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두 번째.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성, 많은 걸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67점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그냥 준 내용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뭘 해야 하냐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읽어야 돼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읽어야 한다고요. 읽기부터 해야 한다고요. 읽기. 그럼 본인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잘 읽었는지, 암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표를 분석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림이나 그래프를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선생님들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요. 자기 평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요. 읽지 않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를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문해력과 문제해결력. 여기서 말하는 문제해결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쵸? 무슨 능력을 요구하냐면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해요. A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사례에 얼마나 잘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답을 맞춰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하는 방법은 그쵸? 이렇게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공부를 해왔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혹시 나는 이것만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절대 맞춰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벤자민 블룸의 인지적인 영역의 하위 영역 수준을 제시하자면 지식, 이해, 분석, 적용, 죄송합니다.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암기를 한다라는 건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수준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맞춰낼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맞춰내질 못하는 거죠. 왜요? 어려우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무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꼭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지 저건지. 그게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란 뜻이에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면 적어도 이거 이상의 문제의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맞춰낼 수 있게끔 나는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것만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평가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래서 요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1년 내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실수하지 않았는지, 실수했는지 그걸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 다음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기입이라고 얘기하는 것, 죄송합니다. 서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항이 뭐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많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요. 많지 않았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기입과 서술의 구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렇죠? Anyway,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분석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뭐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67점이라는 숫자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다. 67점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기출에 근거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1번 문제는 뭘 물었냐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항상 문제를 풀어낼 때는 왜라고 물으셔야 한다고요. 왜라고 물어야 한다고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여기서 물었던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국가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죠. 국가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 뭘 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총론과 강론을 냈죠. 그쵸? 총론에서 제가 1년 내내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적용하는 시기예요. 그쵸? 중학교는 시간이고 고등학교는 학점입니다. 편제 및 시간 또는 학점 배당 기준이에요. 학스클은 어떻습니까? 자유학기제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무슨 시기가 등장했냐면 적용 시기가 문제로 처음으로 출제가 돼버렸네요. 됐습니까? 자, 강론은 뭐가 출제가 되었냐면 그쵸? 내용체계가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가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표현해 드린 바와 같이, 그쵸? 자, 2025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2023년도니까, 그쵸?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고,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학교 가신다고 하면 2024학년도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쵸?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할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202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여기 입학생부터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어요? anyway.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2025학년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됐나요? 중요한 답은 이거네요. 3월 1일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2학년도 아니고 3학년도 아니고 1학년이네요. 1학년. 그러니까 2025년도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을 낸 문제냐면 총론을 출제한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총론에서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용 시기를 출제한 문제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됐죠. 그쵸? 그리고 나서 뭘 물었냐면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론에서의 무엇을 냈냐면 내용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체활동 역량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영역이라고 하는 내용 영역이 몇 개로 줄었어요? 네, 3개로 줄었죠.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몇 개였습니까? 5개였죠. 됐습니까? 그러면 운동, 스포츠,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스포츠 영역의 분류가 흥미롭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읽어야겠네요. 그래야지만 이 니은에 들어가 있는 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어요? anyway, 땡땡땡은 환경적인 맥락에 따라 활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땡땡땡은 가정, 집 주변, 지역사회, 생활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자연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을 다 줘버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쵸? 네. 네, 답을 다 줘버렸죠. 어디 갔습니까? 생활환경, 자연환경 답을 다 줘버렸죠. 그쵸?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답은 뭐예요? 그렇죠. 생태형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러면 이것만 보여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나왔느냐? 언제부터 낸다?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 2017년도 문항이라고요. 이 문항을 확인했다고 하면 적용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제는 2017학년도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이건 몇 년도 교육과정이냐면 2009 개정교육과정일 거고요. 이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받는 해였을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적용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충분히 맞춰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anyway. 됐나요? 됐어요. anyway. 그래서 저 문제의 정답은 생태형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뭐 생태형 스포츠? 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어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야 되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뭔가를 문제를 출제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쵸? 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몇 년도 교육과정부터 그대로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좀 더 멀리 가면 2007부터 그냥 그대로 내려오죠. 2007부터 2015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내용이죠. 이것만 새롭게 등장해서 이건 좀 잘 보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1년 내내 강조를 많이 했네요. 맞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문제로 나온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국가 수준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nyway,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뭘 낸 거예요? 2번은 뭘 낸 거예요? 트레이닝을 낸 거죠. 됐습니까? 뭐 어떤 분들이 분류하기에는 뭐 운동생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쵸? 저는 트레이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트레이닝 중에서도 뭘 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레이닝의 과학적인 원리를 낸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걸 쓰고 밑줄친 기억에 해당되는 공통되는 용어를 쓰세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 원리가 제일 중요한 말인 거네요. 그럼 대략 뭐 한 대여섯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 문제네요. 됐습니까? 문제 출제하는 거 잘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쵸? 트레이닝의 효과가 운동의 형태, 종류, 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유산소가 발달하고 근력을 했더니 근력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항성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특이성의 원리예요 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또는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뭐 이렇게 쓰건 교재에서 표현들 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즉 학자마다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런 문제도 기출이 안 됐었냐? 기출이 충분히 됐었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거를 맞추라고 하는 건 맞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글로 통해서 써내려왔죠. 그러면 이걸 읽어야지만, 이거를 잘 읽고 이해해야지만 이 특이성, 특수성이라는 답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3년도 문제에서 트레이닝의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네요. 됐나요?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베낀 거 아닙니까? 그쵸? Anyway, 그 다음에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답으로 요구하지만 결국엔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답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잠깐만 읽어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전 당뇨 상태예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 당뇨 상태라는 건 당뇨 이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에 걸리기 굉장히 쉬운, 당뇨기가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뭐 한 거냐면 평가한 거라고요. 평가. 당신 지금 당뇨 이전 상태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당뇨에 걸리지 않는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했네요.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출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물론 맞추시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겠죠. 근데 어쨌건 기출과 벗어나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걸 찾은 이유는, 찾은 데다 이건 어디에 있었냐면 교과서에도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교과서를 뒤져보면 이런 문제는 되게 많다고요. 어디에 있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동과 건강이라는 교과서에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럼 나는 1년 동안 교과서를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 됐나요? 됐어요? 1년 동안 내가 교과서를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Anyway, 자,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식사량을 줄여야겠습니다. 한번 나왔고요. 섭취량을 줄이란 얘기네요. 두 번째, 탄수화물 섭취에는 땡땡땡이 낮은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메인인 거죠. 이분이 출제하고자 했던 의도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걸 기준 삼아서 동일한 조건의 탄수화물 섭취에 나타나는 혈액의 글루코스 반응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똑같은 문장을 그냥 똑같이 쓰신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네,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제시합니다. 혈당 지수입니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결국엔 뭐가 덜 포함되어 있는 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당에 그쵸 포함된 수치가 좀 적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풀 수 있겠지만, 그쵸?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엽적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됐나요? 물론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됐어요?
됐나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혈당지수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을 냈냐면 운동 역학을 내신 거고요. 운동 역학에서도 뭘 냈냐면 운동학을 내신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해 드렸듯이 운동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엇과는 관계 없습니까? 네, 힘과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의 결과적인 측면인 거라고요. 그럼 운동의 결과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는 변위, 하나는 속도, 하나는 가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벡터적으로 표현한 거고 스칼라로 얘기하면 얘는 거리가 될 것이고 얘는 속력이 될 것이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이것도 그냥 가속도라고 쓰는 거예요. 가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건 다 결과잖아요.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힘을 받아서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힘을 받아서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까? 아이 왜 이래. 속도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확인해 보세요.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요. GPS 기기를 활용해서 위치를 추적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동한 땡땡땡을 측정하여 계산하며 움직인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속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저기다가 쓸게요. 자, 뭘로 나누라고요? 네, 시간으로 나누라고요. 무엇으로 나누라고요? 네, 시간으로 나누라고요. 우린 이걸 미분한다라고 한다고요. 이걸로 나눈다의 의미는 그쵸?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미분한다예요. 미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거로 나누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단위 시간당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쵸? 움직인 변위를 구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항상 얘는 1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변위가 크면 결국에 무엇이 커질 거예요? 속도가 커질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얘가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네, 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와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여기에 속력이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스칼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거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어진 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많냐 적냐에 따라 무엇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속력이 결정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스칼라니까 무엇만 존재한다고요? 네, 크기만 존재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문제는 그쵸? 무엇을 낸 문제냐면 자, 시간 변이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가속도 그래프. 그때 우리 이거 했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래서 일주기를 우리는 2보의 스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주기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요, 일주기는 2보의 움직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가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anyway.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쵸? 그래프가 나오면 어디와 어디를 확인하라고요? 네, X와 Y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가속도인 거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걸 표현했네요. 그러면 가속도 A는 그쵸? 양변을 뭘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n분의 1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n분의 1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F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짜 힘인 거라고요. 그 알짜 힘이 가해지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가속도랑 속도의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VF-V0라는 게 반드시 0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고요. 즉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큰 거고요. 얘는 운동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다는 얘기는 그쵸? 그 물체는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얘가 컸어요. 그럼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겠네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anyway. 그러면 얘와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관계입니까? 네, 비례 관계죠.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도 뭐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러면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림만 놓고 봅시다. 자, 팔을 흔들었어요. 팔을 흔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제가 팔을 뒤로 흔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저는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집니까? 그렇죠. 앞방향으로 가해지죠.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앞으로 흔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집니까? 네, 뒷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몇 번째 법칙? 세 번째 법칙, 즉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똑같은 말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진행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았네요. 그쵸? 그쵸? 그럼 팔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됐나요? 됐어요? 자, 몸 중심을 정 가운데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오는데 팔이 그쵸? 그림상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림상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힘은 점점 뭐 할 거예요? 네, 낮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딱 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여기에 딱. 그럼 더 이상의 어떤 힘도 가해지지 않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또 갔어요. 그럼 이제는 앞으로 간 거네요. 힘이 앞으로 갔으니까 나가 지면한테 가한 힘은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거네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오는 거네요. 그러면 뒤로 움직였으니까 나는 뭐 할 거예요? 앞으로 가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어요? anyway. 자,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자, 이렇게 확인하는 반대 이거는 다리가 지면에 닿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만 팔의 흔들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쵸? 만약에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팔을 흔들어서 가속도가 되려면 가속을 얻으려면 즉 이 가속도가 양의 가속도를 얻으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쵸? F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뭐 해야 돼요? 둘이 동일해야 돼요. 얘가 양이면 얘도 양이어야 되고요. 얘가 음이면 얘도 음이어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반대로 가속도가 음이란 얘기는 F와 V의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돼요. 반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봐보세요. 선생님들 봐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팔의 흔들기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중심을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뒤로 가는 거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뒤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가면 뒤로 가게 되었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풀어내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림이랑 그래프를 그냥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팔이. 그쵸? 그럼 뒤쪽에서 앞쪽으로 왔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왔으니까. 그쵸? 나는 점점 속도가 뭐 할 거예요? 줄어들겠죠.
왜요? 뒷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왔으니까 나는 이만큼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양의 가속도였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VF-V0가 0보다 작아지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nyway. 그러다가 계속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자, 문제는 뭐냐면 팔 흔들기의 주기의 시작과 주기의 끝 시점을 그래프에서 찾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 어디서부터 스타트했어요? 여기서부터 스타트했죠. 됐습니까? 시작점 보니까 지금 시작점 보니까 얘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 점에 해당되는 건 어디입니까? 두 가지죠. 됐어요? 됐습니까? 왜요? 여기에 또 왔으니까.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그림만 찾아내면 죄송합니다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그림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뭔가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게.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구해내면 되죠. 그래서 얘는 시작, 얘는 끝. 됐습니까?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있어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가속도 그래프니까 그쵸?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점은 가속도 A가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는 이렇게 변곡점이 될 거예요. 얘는 이런 변곡점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 그래프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풀 줄 아셨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이건 지금 각운동이니까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선운동으로 바꾸어 봅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예요? 변위, 얘는 뭐라고 쓸 거예요? 각속도, 얘는 뭐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속도, 얘는 가속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이 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울기라고 따지는 거였는데요. 기울기. 그쵸? 그럼 이걸 좀 더 확대하면 그쵸? 여기에서 기울기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보자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4m, 왜 이래? 마이너스 4m/s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4m/s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속도라는 건 그쵸? 네, t분의 소요된 시간분의 VF-V0 이렇게 구했었네요. 그럼 나중에 얼마예요 지금? 4. 처음도 얼마예요? 4. 그럼 4 빼기 4면 얼마예요? 0. 그럼 가속도가 얼마란 뜻이에요? 0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네요. 그쵸? 무슨 곡선에서, 무슨 그래프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변곡점은 뭐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Y축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Y축의 변화량, Y축이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그쵸?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속도의 변화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3문절로 바꾸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속도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기울기가 X축과 평행하게끔 되면 가속도 A는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풀어냈던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20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지도사 문제. 똑같잖아요. 시간, 속도 그래프. 됐어요? 됐습니까? 하나 더 설명할게요. 하나 또 설명할게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지금 기울기라고 하는 건 계속 뭐 했냐면 나누었어요.
나누었다고요. 나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거? 미분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 그래프에서 그쵸? 적분을 해볼 거예요. 적분이 뭐냐? 적분이 뭐냐? 면적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면적을 구했어요. 면적은 어떻게 구할 거냐? X축과 Y축에 있는 걸 곱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적분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게요.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예요. 초니까. 됐습니까? 이건 속도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헷갈리니까 한글로 쓸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변위만 남죠. 그럼 결국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면적은 뭘 의미한다? 이동한 변위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Anyway.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속도, 가속도. 그래서 변곡점 0, 변곡점 0, 변곡점 0, 변곡점 0.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제시할 때 다시 말할게요. 나눈 거예요? 곱한 거예요? 그렇죠. 나눈 거죠. 나눈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분. 미분이란 말 몰라도 돼요. 뭘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됐어요. 됐습니까? 속도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 퍼 세크요. 그걸 뭘로 나눴답니까? 세크로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Anyway. 자, 보충 자료는 여기에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Anyway.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은 그렇죠? 3번과 7번이 되는 거죠. 얘는 시작, 얘는 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내야지만 다음번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기출이에요? 기출이 아니에요? 네, 기출이죠. 기출을 변형한 거죠. 왜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됐었으니까 이때는 더 어려웠다고요.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웠던 문제라고요. 알고 계시는 바대로.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Anyway.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4번 문제는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